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국일TV 우수근입니다. 생뚱맞게 집에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중국 다녀와서 그쪽에서 뭐 시진핑 방한도 무산되고 뭐 그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설전하다가 류석춘이라든가 반일 종족주의에서 저도 뭐 오히려 역공을 당하고 하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가 쌓였는지 몸이 좀 찌뿌드둥 해가지고 집에서 쉬면서 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염도 안 깎아서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생뚱맞지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뚱맞은 모습으로 생뚱맞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얼굴 변화상 관찰 해보셨습니까? 특히 그 사람이 수출 규제로 우리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자기 뜻대로 전개되지 않고 우리가 단호하게 저항을 하면서 전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지소미아 종료까지 막 하게 되니까 점점 얼굴이 일그러졌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매일 술 먹고 스트레스 때문에 팍팍팍 일본 관료들을 닥달하들 하더라도 우리의 뭐 저항 전선이 워낙 공고하니까 자기는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계속 술을 마시고 힘들어하고 하니까 얼굴이 정말 스크루지 영감이라든가 마귀 할멈처럼 일그러지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베가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최근에 그 예를 갖다가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일 양국의 갈등에서 미국은 한쪽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베 일파가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였습니까? 특하면 트럼프 달려가서 알랑알랑 하면서 돈으로 뭐 얼마를 주겠다고 하고, 일본 국내에서 반발도 심했지만 아베는 요지부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 손을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두 번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말하기 며칠 전에 IMF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데이터베이스에서요, 2023년 한국의 PPP, 즉 실질적 구매력 지수에서는 일본을 추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PPP라는 것은 각각 다른 물가라든가 환율을 감안해 가지고 새롭게 측정한 실질적인 구매력 지수인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의 가치라든가가 얼마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인데, 2023년이면 우리가 일본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 기분 좋은 것이, 1980년 IMF가 이와 같은 지수를 측정한 이후에 우리가 일본을 초월한다는 것은 최초일 것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선전을 했다라는 것. 그러니 아베는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습니까? 1960년대 때만 하더라도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차이는 30배 정도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월까지 이렇게 막 나오니 자기가 우리 한국을 혼내려고 막 때리고 있는데도 오히려 자기들은 힘들어지고 우리는 계속 상승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나는 기분 좋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신문 매체에서 한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라든가 아니면 우길기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나쁘다,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라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계속 고자질하고 다니고 있다, 국제사회하고 우길기를 막자라는 식으로 그 국제 공조하자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면서 씩씩씩거리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속성을 고려할 때,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고 나보다 한 수 아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그 사람들이 뭘 하건 관심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가지고 이제는 보도를 하고 씩씩씩거릴 정도라면요, 그만큼 안달이 났다, 그만큼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설상가상으로, 일본 한번 해볼까요? 설상가상으로라는 말은 나키츠라니 하치라는 뜻인데, 나키츠라 하면은 우는 얼굴입니다. 하치는 벌침입니다. 울고 있는 얼굴에다가 벌침이 딱 쏘여지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아베 일파가 바로 이 나키츠라니 하치 형국이 점점 되고 있는데요. 네 번째를 보면요, 옥수수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시진핑이 트럼프를 딱 멋지게 공격하려는 그 옥수수를 우리가 사들 게 걱정하지 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옥수수를 구매하기로 발표한 그때 여러분들한테 전망을 했죠.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 기업들도 우리는 그거 살 필요 없다,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했고, 일본 옥수수 농가 쪽에서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쉽지가 않은데 옥수수 가격 폭락하려면 어떻게 저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일본의 관료들도 아니 이걸 당장 사온다 하더라도 그 많은 것을 보관할 창고도 없고 일본 국내에서는 충분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입도 충분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곤욕스러워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인들은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곤욕스러워하는 상태에서 그것이 점점 불만이 내면화돼 표출되고 있는 것이죠. 아베도 그러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트럼프한테 약속은 지켜야 되고 일본에서는 말을 안 듣고 어떡합니까? 찾는 것은 술밖에 없겠죠. 일그러지는 건 얼굴이고 속이 더 일그러지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지소미아 뭐 종료된다고 했죠. 자기들 큰 문제 없다고 하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은 지소미아가 종료된 다음에 일본이 적어도 북한이 발사한 2발의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일본에서 국내 안보 불안이 진짜 심각하게 됐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막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와 같이 아베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쉽지 않은 자기 그 경솔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손을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 저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이 비밀리에 쏙쏙 방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뭐 어제입니다. 그러니까 9월 22일인데 어제도 제가 한쪽을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전화를 통해 들었거든요. 어제도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본의 정치계, 그 다음에 재계, 그리고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관련되는 사람들도 만나고 정부계 사람들도 아마 만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지만 저도 그 중에 한 팀을 만났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한일 이 무역, 한일 그 경제 전쟁, 한일 대립 정말 누구에게도 좋지 않지 않은가. 사실 우리 일본이 받는 피해가 70 정도다. 한국이 30 정도라면은 일본의 피해가 더 심각하고 앞으로도 심각해질 것이다. 사실 일본에서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저력 있게 잘 저항하고 버텨낼 줄을 누구도 몰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사실 우리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네 아베가 그렇게 했잖아. 아베한테 얘기해. 하지만 아베는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한국 쪽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라는. 근데 우리가 피해자인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서 풀어나가면 되겠지만 아베가 계속 저렇게 요지부동인데 우리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예측을 한다면요. 당초 제 전망대로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아베는 우리를 마구마구 밀어붙임으로써 우리가 저항을 하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본의 국민들은 아베 일파에 매수된, 아베 일파에 장악된 일본의 매스컴에 의해서 아베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아베의 지지율은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과격하게 하지 말고 성숙하게 끝까지 노 아베 재팬 예스, 그러니까 노 아베만 하고 일본은 반대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의 협력과 국제사회의 협력, 국제사회에 알려나가고 일본 시민단체라든가 양식 있는 단체에 더 많이 알려나가야 된다는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EEJ, 일본인들이 결국 아베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게끔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는요, 저 사람 세습 정치인입니다. 세습 정치인, 아무 어려움 없이 쉽게 자기가 고위 정치인이 됐거든요. 일반 국민들 졸쯤으로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더군다나 말 않고 그냥 고분고분 불만해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졸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을 해나갈 것입니다. 바로 장기 집권에서 오는 오만 방자함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더 황당한 소리를 대면서 더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면서 한번 두고 보자 하겠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당분간은 또 일본 국민들도 씩씩거리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일본 언론만 보면서 일본 아베에 대해서 지지율을 더 높이겠습니다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도 직접 와가지고 체면을 구기고 왔지 않습니까? 와가서 잘 풀어보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용의가 있지만 가해자인 아베가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잖냐라는 것. 그 사람들이 알고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 사회에서 조금씩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베는 더 오만방자하게 나가려고 하시고 할 것이고, 일본에서는 그걸 견제하는 목소리가 점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가 계속 저렇게 지속하려고 한다면요, 자민당이 크게 타격을 받겠죠. 자민당이 드디어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일본 민주당 계열, 일본 야당 계열이 조금 더 제대로 돼갖고 힘을 합치고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양새를 더 갖춰 나가게 된다면요, 자민당이 힘들어지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좀 희망적인, 우리가 이런 상태로 계속 끌고 간다면 일본 정권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우리가 제공하는, 그건 일본인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본인들은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베는 계속 저렇게 할 것이고, 아베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올라간다라도 개념치 말고 우리는 우리가 해왔던 것을 계속 지속하면 됩니다. 흩어지면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냄비 근성이 있다, 한민족은 열등해. 천만의 말씀, 친일사관이라는 것, 지금 문제가 막 불거지고 있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일환이라는 것, 그 잔재라는 것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강하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없는 평화는 없습니다. 힘없는 평화는 없다. 전쟁을 하지 않으려거든 힘을 키워라 라는 것이 국제 정치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우리는 자강, 자주국방,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정부가 스마트하게 조금씩 잘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이 토착 왜구란 인간들이 우리 정부를 흔들어대고 막 하고 있는데, 아휴, 그럴수록 우리 어느 사회나 어느 나라나 뭐 구더기는 있고요, 그 다음에 날파리, 똥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우리는 더 힘을 합쳐갖고 계속해서 단결된 목소리로, 단결된 우리의 저력으로서 아베일파, 너희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너희만 더 힘들다, 그리고 일본인들 당신들도 이젠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국제사회 보편적인 인권이라든가 정의 같은 것 과연 대한민국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아베의 일본 정권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라는 것을 우리가 단호하고 담대하게 보여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후손들은 2019년을 살아가던 대한민국의 선조들이 그 전에 한일 간에 불행했던 역사를 이제는 승리의 역사, 다행의 역사로 바꾸는데 절대적으로 기여를 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전개하는 이 모습을 평가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 파이팅입니다.